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탄핵 선고 하루 전날 공개 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런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것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 개의, 1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꿈들을 꿀 수가 있습니까? 선고 하루 전날 12.3 계엄에 민간인 1만 명 학살 계획이 있었다. 최인영 변호사님, 이게 지금 확인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선법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니 거짓말 면허증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될 뻔했던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쿠데타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민간인은 5천 내지 1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계획 지금 내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한 그 좌파 유튜브 매체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3년 9월에 비명계 국회의원들이 본인을 구속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그 검찰과 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했죠? 증거는 없다. 증거를 대시해야 됩니다. 그때는 증거가 없다. 그냥 딱 떨어지지만 내 뇌피셜이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떤 계획에 대한 증거도 제시함이 없이 탄핵하기 바로 전날 4.3 사건과 관련되는 이 언론 인터뷰에서 저 같은 말씀을 한 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그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거 조치 안 한다고 하면은 이 직무유기로 무슨 것을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겠다라고 했는 것이 무죄를 받으니까 이제는 아무 말을 해도 되는 것 같은 정말 이성을 상실한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증거를 대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강성패 부대변인님. 네. 만약에 대통령의 그 12.3 계엄에 민간인 5천에서 1만 명 학살 계획이 담겨 있었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탄핵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고 하루 전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후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심판 도중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시간 만에 끝난 계엄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국회 사무처에서 공개한 동영상, 계엄군을 찍고 있는 언론사의 기자의 휴대폰을 뺏고 정보를 삭제하고 벽으로 밀쳐서 손을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고 했습니다. 그 케이블 타이 특임 단장 뭐라고 했습니까? 문을 잠그려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포박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3천 명인지 5천 명인지 1만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인원들이 구금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 또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천 방첩 쌓여 있는 구금시설,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으니까 뭐 미결수가 있는 어떤 시설로 옮기려고 했고 또 거기에서 3명의 미결수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걸 비워놓고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 심판 이후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또 많은 것들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예, 김병희 대변인님. 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건 검찰 공소장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을 한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어요. 저도 이재명 대표 보면서 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저런 험한 말을 저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한다.
이게 무엇보다도 제1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의도적입니다. 3월 20일 날 어떤 게 있었냐? 그때 한 언론이 영연백 관련해가지고 3,000개를 구입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킬링 필드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얘기야. 캄보디아 그쪽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체를 담는 영연백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계엄과 아무 상관없고요. 합참에서 원래 주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언론이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를 위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거에 딱 장단을 맞춰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거 문제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거 쏙 들어갔죠. 그때 만약에 문제라고 하면 계속 끌고 갔겠죠. 근데 더군다나 내일에 선고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12월 14일 날 탄핵이 통과될 때 한 차례는 어그러지고 두 번째 탄핵이 통과될 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어준 씨를 국회에 불러다가 암살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암살한다 뭐 그렇게 분위기를 확 띄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선원 의원실에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거 속된 말로 터무니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박선원 의원이 뒤늦게 김어준 씨한테 가가지고 사과를 했죠. 이런 음모와 이렇게 거짓 선전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엄중한 헌재 재판이 나오는 날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승복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와, 10,000명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헌재가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기각과 각하인데 기각했다? 말이 안 된다.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선전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헌재 결정에 대해서 뭔가 승복을 하시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얘기 대신에 더더욱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분노케 하는 이런 거짓 선전선동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